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농정 팟캐스트 시즌2 심장박동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농정신문 팟캐스트 밥그릇 시즌2 버전 심장박동입니다. 심장박동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 국장입니다. 예, 저는 장 박사입니다. 예, 박연자입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농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입법 예고됐습니다. 5월 20일자로다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지금까지 290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던 것을 이것조차도 폐지하고 이사에서 호선하는 거로다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될 전망입니다. 농축경 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 전담 대표에게 위임 정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 규정을 삭제하면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경제 대표와 축산경제 대표는 사실상 사라지면서 경제주주 대표는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할 것 같습니다. 결국 축산 특례조항은 폐지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의 농협 경제사업 의무 규정도 강화해서 농업인이 아니거나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가락시장이 도매권역과 소매권역을 분리한답니다. 시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예고했었는데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의 신축 건물, 가락몰에 들어가는 직판 상인들은 도소매 영업을 자유롭게 하고 기존 도매권역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도매만 하게끔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꾸겠다는 건데요. 얼핏 직판 상인들을 위해 중도매인을 죽이는 것 같지만 반발은 오히려 직판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도소매 자유라지만 가락몰 구조상 도매 영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답니다. 이에 직판 상인들은 수익의 대부분이 소매가 아닌 도매라서 죽어도 가락몰에 들어갈 수 없다며 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또 이 댓글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점점 우리 그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 고창 조선남님이 올리셨네요. 누군지 알겠네. 그분 아니에요. 2회까지 들어봤는데 진행하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좋은 방송은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널리 들을 수 있도록 소문을 내야 할 것이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소문 많이 냅시다. 근데 동원된 댓글 같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방송이 너무 길어갖고
뉴스 브리핑이 전부 잘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도 50분씩 돼갖고 3, 40분에 마치겠다는 처음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주요 이슈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저희가 오늘 그 오프닝으로다가 니무리안 행진곡을 불렀는데 그 5.18 주간이었죠. 지난주가 5.18 주간이어서 니무리안 행진곡 재창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니무리안 행진곡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그 재창을 못하게 하면서 시작된 거죠. 결국은 민주정부라는 정부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새로운 독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아주 조그만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된 것이고 이게 이제 민주화 세력과 반민주화 세력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어떤 또 잣대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흥미로운 또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쟤네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니무리안 행진곡이 8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반독재 투쟁의 전선에서 불렀던 아주 상징적 투쟁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군사독재 정권을 계승한 이 보수 세력들이 이걸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자기들을 공격하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민주화와 5.18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단지 지금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5.18이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이래서 국가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거를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5.18 행사에서 약간 좀 미간이 찌푸릴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민주대행진이 있었어요. 5.18 전야제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앞줄에 서려고 자리 싸움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18이라든지 이물리안 행진곳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로 이용하는 이런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물리안 행진곡만 부르면은 마치 민주인사로 둔갑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뭐 세력들은 그 무슨 행사 때 애국가 안 부르고 이물리안 행진곡 부른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그 제일 앞줄을 쓰고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어떤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했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자기 손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지 않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부터 이물리안 행진곡을 가슴으로 불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번 그 행사 때 정치인들을 맨 뒤에 서라고 그랬다며? 하여튼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좀 자기들이 앞장서 서는 것보다는 광주 시민들, 노동자나 농민들을 앞에 세워서 그분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여줘야지. 자기들이 그 카메라 앞에 서려고 서로 이렇게 싸움하고 이런 모습이 참 이건 부끄러운 현실이잖아,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5.18 주간을 맞아서 니무리안 행진곡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프닝은 합창이 아닌 니무리안 재창으로다가 시작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박 위원장님 준비하신 봄철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게 됐는데 요거 좀 말씀 좀. 네, 그래서 대략 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할 거냐 좀 고민을 좀 해보면은 첫째는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FTA를 통해서 이제 관세 장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세 장벽이 무너졌으면은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생 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익 과일이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써야 되는데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두를 내지 않는 것 같고요.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이 과연 있느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농민들은 지금 한참 바쁠 때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 박스 작업해서 팔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농협은 농협 하나라마트에서는 또 수익가격을 팔다가 적발이 됐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적발된 데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농협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그런 판촉 활동, 여러 가지 어떤 가공산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수입 농산물을 하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농산물이 위축되고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정부와 농협이 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뭐 저도 같은 여기에 생각이고 대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협 문제는 꼭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수입 과일을 파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인데 뭐 농협이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소비자들이 수입 과일 찾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마트나 다른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데 농협은 사실은 농민들 자기 조합원들이잖아요. 자기 조합원들이 생산한 과일들을 잘 팔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농협인데 거꾸로 수입 과일들을 가져다가 많이 팔므로써 결국 자기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협이 그 자기 정체성이나 존재의 그 존립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민간 기업하고 다르게 농협 같으면은 수입 과일을 팔 수 없도록 자기 내부 규정이라든가 뭐 그게 어렵다면은 농협법 같은 데서라도 좀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농협이 자체 어떤 규율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 엄단을 해야 되고, 일단 정부도 이렇게 우리 과채나 과일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만 하더라도 토마토보다는 오렌지를 더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음식을 자꾸 개발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게끔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다 보는데 뭐 교육도 필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그 특히 이제 학교 급식 같으면은 후식으로 이제 과일들을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게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개별 학교들이 이제 뭐 급식비 단가 때문에 예. 과일 급식을 자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후식으로 과일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이라도 그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과일 급식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개별 학교들에게 과일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예. 그 이제 당연히 제철 과일들 국내산 제철 과일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공급이 되고 학생들도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 과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이게 교육만 하면 사실은 사람들 생각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자기 나라 과일이나 아니 뭐 곡물이든 농산물을 가지고 이게 급식을 확대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선진국이라면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도 아마 앞으로는 특히 이제 과일 급식에 대해서는 그 정부 예산으로 과일 급식을 늘리는 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농정 팟캐스트 시즌2 심장박동을 듣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아까 그 농협 수입과일 판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잖아요. 농협법이 이제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는 개정될 건데 이 부분을 이번 개정에 좀 어떻게 법으로다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협법에다가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넣는다고 해서 어떤 뭐 위헌이 되거나 이렇게 법리상의 문제는 사실 저도 지금 잘 저는 가늠이 문제가 안 될것 됩니다.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지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그 농민회에서 주장을 하고 이걸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올려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도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못 팔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회가 그 조합감사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일선 회원조합들이 하나로마트에서 그런 걸 팔았을 경우에 일정하게 이제 그 불이익 내지는 상당한 정도의 규제나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제 실효성 있는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로만 뭐 관리하겠다, 지도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안 해버리니까 뭐 현장에 있는 진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조합에서는
뭐 그런 게 피부로 규제나 이런 게 피부로 못 느껴지니까 네. 그냥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수입 과일들 팔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마 그 전체 매장들에 대해 가지고 그 중앙의 그 조합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그 지도, 그다음에 관리 그리고 규제 나가 적발이 되면 이제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건 조치들이 아마 따라야지만 아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농협중앙회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못 느낀가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문만 내려보내고 관리도 않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농협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거 하나로마트 한두 군데 문을 닫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히 한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협중앙의 마음이 이미 농민들한테 떠나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농민회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적발하고 항의를 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는 곳은 그 시점에서는 또 이제 수입 과일을 이렇게 철수시켰다가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입 과일 은근슬쩍 팔고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민들이 뭐 감시하고 적발하고 빼내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농협중앙이든 아니면 법이든 뭔가 제도화된 장치로서 갖춰줘야지만 좀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막 그 어느 모 조합장 불려서 혼나고 그랬는데 아무런 개선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농협중앙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역의 농협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조합은 뭐 그거로다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돈 좀 있고 이런 데는 말 안 듣는다. 우리가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거든요. 뭐 실직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중앙회가 과연 이거를 강력하게 해서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이거를 딱 묶어서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말은 저는 좀 변명처럼 들리네요.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해서 그 하고 있는 감독이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제지할 수단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뭐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찾아낼 것 같아요. 네, 또 한 측면에서 농협은 하여튼 뭐 우리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우리 농산물만 판다. 농협에만 들어가면 우리 농산물이다라는 걸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아주 좋은 어떤 마케팅 기법이 될 수 있고. 저는 뭐 소비자의 경제적으로 선호나 수요도 이런 것들은 민간 유통업자들이나 뭐 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농협까지 나서가지고 소비자의 선호도나 이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렇죠. 농협이 할 일은 자기 조합원들,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팔아줄 건가. 여기에 고민하는 게 자기의 좀 존립 근거지. 그 농협이 소비자의 만족도까지 이미 다른 모든 대기업이나 중소유통업체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농협까지 거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농촌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 또 그분들을 또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좀 여기서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또 농협의 책임이 또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로다가 정리가 됐는데.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정 박사님이 준비하셨는데 UN 세계 농민 인권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아주 지금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도 농민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소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에서 지금 이제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권장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국제 협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이 농민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국제 협약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제 그게 가입돼 있는 모든 회원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그 선언문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이행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농민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아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딱 두 가지거든요. 뭐 조항은 한 30개 조항으로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일반적인 권리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이런 권리들을 충분히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사실 이게 이제 기존의 다른 인권 선언에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하면 생산자인 농민이 물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농업 기술에 대한 권리, 판매에 대한 권리. 어떻게 보면 생산자인 농민이 농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이번에 이제 유엔 농민 인권 선언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산자로서의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주장이 되어 왔죠. 농민이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일반적인 권리도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생산자로서 여러 가지 생산과 소비,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농민 인권 선언에서는 그동안 농민들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런 식량 주권적인 측면에서의 농민의 권리가 거의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는 2014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 저희도 이제 전농에서 비아 깜파시나 그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 농민에 대한 그 어떤 권리 이게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농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무시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지만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남미 이런 데는 더더욱 심각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돼 있고 경제적으로 박탈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농민에 대한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받고 위태로운 이런 농민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비아 깜파시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유엔에서 받아들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엔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일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도 19일 날 그 한국농정신문에 의하면은 그 외교통상부에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함께,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눈치 보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리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못하겠다는 예, 그쪽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밝혔네요. 예. 그거를. 그리고 이게 농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건 그 인권 이사회보다는 식량 농업 기구, 그러니까 축소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기존 협약과 충돌 가능성에 있어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농업이 가장 축소돼 있고, 그리고 어떤 대자본에 의해서 농업이 계속 밀려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농민 인권 선언을 통해서라도 어떤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남미 이런 나라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농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이런 노력보다는 미국과 손을 잡고 한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우회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농민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뭐 식량 주권 이런 이야기들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비아 깜페시나에서 이제 제안을 하면서 많은 이제 지지를 얻어왔는데,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비아 깜페시나가 이제 식량 주권,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그 2008년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관한 가장 이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구죠.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비아 깜페시나의 그 제안 요구들을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아, 정말 이게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 속에 식량 주권을 포함해서 농민의 권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전 세계의 모든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08년도에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핵화 신화에 제한 내용들을 뭐 자꾸 몇 개 빼는 거 수정하는 거 말고는 거의 그대로 다 수용을 해가지고 농민 인권 선언 초안을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만들었어요, 초안. 초안이 그렇죠. 2012년도에 회랍이 돼서 13년에 만들었고 합정적이네. 그래서 2014년부터 네, 이제 맞아요. 매년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 제출이 됐죠. 그 2014년에 한번 제출되고 2015년에 제출되고 올해도 아마 제출될 예정인데 2014년 제출됐을 때는 이제 그 반대하는 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캐나다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OECD 정도에 OECD 해당한 국가들이 나라들이 주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그 반대 입장, 이제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데들은 뭐 중국, 브라질, 인도, 뭐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우리가 브릭스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 그걸 포함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014년에는 첫 번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 2015년도 작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가 그 총회에다가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유일하게 반대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이 나머지 OECD 국가들은 기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반대죠. 미국이 이제 계속 반대하니까 찬성하지는 못하고, 또 자기도 반대하자니까 이제 다수의 국가들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입장이 변할 때까지는 아마 소극적 반대 내지는 기권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소극적 반대, 지금은 기권 정도의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권, 보편적 인권에 관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식량 주권과 관련으로 얘기되는 농민들이 갖는 특별한 또 인권, 요 두 가지가 이제 포함된 것이 이 선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뭐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인권 문제는 기존의 어떤 인권 선언이나 이런 거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다라는 거고, 식량 주권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뭐 WHO 뭐 식량 뭐 이런 기구에서 FAO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기사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일걸요, 국내에서. 네, 이게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한 한국농정신문만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이제 뭐 농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권리는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으니까 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백남기 농민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권조차도 제대로 그렇죠.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르게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참고로 잠깐만 그 우리 박 위원장님이 그 FAO나 UN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FAO는 반농민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FAO 네. 한국협회는 네. 국제 FAO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유사 조직이죠. 유사. 네. 그 명칭 써도 되는 건가? 뭐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식량 농업 기구 FAO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민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FAO 그 로마에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의 특성이 뭐냐면은 정부하고 사업이 주가 아니에요. 그 농민들 그리고 농민 단체 이런 것과 소통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한국 FAO는 정부 어떤 뭐 네. 산하기관 비슷하게 뭐 정부 업무 뭐 대행하고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업무 상당한 대행하고 정도로 뭐 이제 그 연결돼 있고, 또 그쪽 농식품부의 퇴직 공무원 출신이 네. 한국 FAO 협회에 가 있죠. 그래서 농민인권선언이 이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UN이라든지 FAO의 어떤 권위라든지 정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세계안에 아주 부르짖었는데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안은 발벗고 나서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세계안은 절대 안 따라갑니다. 모른 척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쪽짜리 세계하죠.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도 사실 뭐 미국이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하기보다는 자발적 반대할 의지가, 그러니까 자발적 반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 뭐 농민의 이해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항상 그 복무했고 충실하게 복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의사를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농업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연대나 이런 것들은 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농하고 전현농만 그 비학간발 신화를 통해서 연대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 농민 인권 선언이 사실은 이제 다수고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죠. 이제 미국이나 몇몇 나라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대세라고 봐야 되죠. 대세인 것이고, 그럼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뭐 농산물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명분으로 보든 우리나라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고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이제 좀 제대로 가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농민들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특히 국회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뭐 한편으로는 정부를 좀 질책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뭔가 이 농민 인권 선언이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대세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농민 인권 선언이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은 또 그걸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죠. 아까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한계는 그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숙제는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세계 질서라는 것은 자본에 의한 질서였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서로 상대국과 개방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삶이 향상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논리였어요. 유일하게 이제 그게 중심적인 어떤 목적이고 이제 과제였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어떤 숙제가 던져진 게 뭐냐면은 자본의 이익만이 중심이 아니구나. 인권 또는 식량 주권 이런 개념이 또 하나의 어떤 세계 질서에 하나의 이제 숙제로 이제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장 박사님 이게 뭐 좀 이슈 보고서 이런 것도 좀 내시고 좀 분석글도 좀 내시고요.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슈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노노할 공자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좋은 소리네 하고 그렇죠. 머무를 수가 있는 게 크거든요. 특히나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이런 FAO라든지 이런 권고 사항을 그냥 개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농민의 어떤 그 농업의 전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그 연구 보고서를 해주시면은 농민들이 이 문제를 이제 내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 정리의 말씀을 하는 거로다가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녹음을 저녁에 했잖아요. 오늘은 지금 이제 아침에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침이 훨씬 좋네요. 이왕이면 다음에는 우리도 계속 아침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오늘 이제 네 번째 녹음이었는데 듣는 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이 된 것 같지만은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도움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벽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갖고 지금 찾나봐요. 지금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무리양 행진곡으로 시작해갖고 UN 농민인권 선언으로다가 정리했습니다. 전부 다 오늘 한 얘기들은 다 다른 얘기 같지만 또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방송을 좀 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아까 수익가를 얘기 나왔는데 우리 과일, 우리 농산물이 좀 더 많이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키워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